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 50곳 M&A로 등치를 불린 HLB의 목적지는 이데일리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이제 오후장에 59,400원 7%까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양봉 흐름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는 이제 더베일과 더불어서 가장 좀 딥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그 기사를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뉴스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열사 50곳 M&A로 등치 불린 HLB의 목적지는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보면요. 과거에 이제 HLB는 현대, 라이프, 보트 여기서 HLB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같은 HLB입니다만 휴먼 라이프 베터, 인간의 어떤 삶을 좀 더 좋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바꿔져 있는 상태죠. 이제 2009년부터 시작된 HLB의 발자취는 진양곤 회장의 M&A 전략을 통해서 되짚어 볼 수 있다. 지금 HLB 사명이 붙어 있는 곳이 23곳이고 상장사가 11곳이죠. 그리고 HLB를 달지 않은 계열사까지 합하면 한 50곳. 이건 사업보고서를 보면 계열 관련되는 부분은 나와집니다. 이게 50곳이면 작지 않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무차별하게 외형 성장만 하는가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하나 다 이제 치밀한 M&A 전략을 받침하면서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밸류체인을 이 바이오 쪽에서는 신약 개발 관련해서 진단, 그 다음에 치료, 예방 세 가지 영역에서 아울러서 헬스케어 쪽에 이제 전주기를 커버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M&A를 해왔다. 그래서 근데 이런 M&A의 어떤 결과를 받쳐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실적이고 그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개발에 성공해서 상업화하는 거죠. 그만큼 리보세라닙의 이번 간암 관련되는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찢을 수 있는 마지막 구간에 이제 이 부분들이 또 이번에 또 두 번째 CRA를 받으면서 조금 더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M&A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주들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 그 다음에 이제 BW나 12 관련되는 메자닌 발행으로 그동안에 운영자금을 통해서 타법인 이제 M&A도 해왔고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도 충당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었다. 그래서 재무적인 어떤 선순환 사이클을 갖추고 향후 이제 간암 관련해서 FDA 허가를 받으면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되고 그 다음에 외자 유치까지도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초기에 구명정 회사에서 바이오 회사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한때는 1위까지도 그 2019년도에 갔고 최근까지도 계속 2위, 3위, 4위 대표적인 어떤 기업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기간 리포트는 나오고 있지 않는 K바이오 대표 주자입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24일 기준,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11조 6천억대. 전체 주주의 99.9%가 소액주주입니다. 이만큼 소액주주의 절대적인 지지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진양곤 회장은 이제 다른 어떤 그 대표에 비해서 최대 주주 어떤 지분율이 작은데 이거는 일부러 작게 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한 3배, 4배 주식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분율은 떨어졌습니다만 주식수는 엄청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HLB가 가지는 시사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공자가 아닌. 그러니까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는 은행원 출신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경영 컨설팅도 하다가 이제 코스닥에 2009년도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이 바이오 쪽에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서정진 회장도 ORCAM을 통해서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우회 상장을 해서 서정진 회장도 이제 그 자동차 쪽에 있는 대우 쪽에 이제 있다가 바이오 쪽에 발을 담그면서 왔고 여기도 보면 이제 2010년도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싱가포르의 이제 그 테마색이라든지 JP모건 쪽에서 자금 유치하고 그와 더불어서 개인 그 주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2013년도에 그 램시마가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국내뿐만 아니라 EMA. 그리고 이제 2017년도부터는 유럽에서 이제 오리지널을 제어하면서 이제 실적을 내면서 초기 이후부터는 뭐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들은 크게 이제 문제시가 되지 않았던 게 셀트리온이고, 셀트리온도 마지막 지향점은 CMO로 그냥 벌만큼 벌고 있다가 우리 걸 해보자 하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2007년도 8년도 이제 개발 시작하면서 아주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제 결국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셀트리온을 만들어 놨다면, HLB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이제 이노엔을 중심으로 해서 M&A 어떤 전문가였다가 이노엔이 이제 지분 투자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엘레바 테라피틱스였고, 가서 직접 보니까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지분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2019년 이후에는 상가합병으로 100% 자회사 형태로 갖추면서 바이오로 아예 그냥 피봇을 해버린 상태죠. HLB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지향점은 셀트리온도 CMO,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을 통해서 종합 헬스케어의 강자로 빅파마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지향점을 하듯이 이제 진양곤 회장의 HLB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남존율시키는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삼상을 통해서 한번 신약 성공을 해보자는 어떤 포부로 지금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이제 에코시스템들을 그동안에도 꾸준히 주주들의 어떤 성원 속에서 만들어 왔다. 그래서 좀 결은 다릅니다만 서정희 회장은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고, 진양곤 회장은 인문학적 기반을 가지고 과거에 뭐 이렇게 신문에 뭐 칼럼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결국 리보세라니 개발 과정을 통해서 이번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 관련되는 부분 성공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내용을 좀 더 보면 결국 HLB 그룹 바이오 밸류 체인을 만든 것이 그냥 M&A를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바이오를 해보니까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이 지속해야 되고 신뢰를 기반해야 되고, 이게 하나가 안 되면 그냥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걸 2019년도 위암을 통해서 겪어봤기 때문에 한 가지의 성패에 기업 활동이 좌우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2020년도부터는 M&A를 본격화하고, 지금도 이제 시장 상황에 좋은 기업들이 싸게 나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뭐 비임상 단계 신약 개발 제조 유통에서 과거에는 리보세람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뭐 이뮤노믹, 베리스모, 생명과 뭐 테라피틱스, 사이언스, 뉴로톱으로 적응증도 많이 확장돼 있고 괜찮은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뭐 장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과에 들어가는 뭐 시간적인 부분들은 필요합니다만 분명히 좋은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값싸게 M&A를 해서 늘여놨다. 그리고 이제 이뮤노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기간에 356억 들여가지고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 임상 이상 단계. 근데 여기도 이제 결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기사가 안 나오면 한참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이 이제 조금 좀 투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베리스모죠.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요것도 이제 한 2028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임상 결과가 글로벌 빅파마 중심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2014년 그쯤에 이제 그 지금의 HLB와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장기적인 어떤 관심을 이노베이션은 팔로우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카티가 이 혈액암에서 고용암 쪽으로 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대단한 상승이 이제 몇 년 뒤에는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상가합병으로 베리스모를 이노베이션으로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여기에는 이제 진양곤 회장의 딸 진인혜 씨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게 좀 특징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뭐 사들인 신약 개발사는 유명한 이제 김대숙 하이스트 교수가 이제 창업한 뉴트로브거든요. 이제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들은 빅파마나 이제 뭐 후발주자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기대감 되고, 연내에 이제 건긴장 이상증 관련해서 일상 제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생명과 파나진, 바이오스텝, 제넥스,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에코시스템에 기반해서 다 이제 결사들로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HLB 그룹의 기전에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M&A에서 50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큰 타이틀로 보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라는 면을 구축하겠다. 이 면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하고도 결이 비슷합니다. 그걸 이제 완성이 한 2030년도 본다라고 하면 HL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먼저 램시마를 허가받고 돈을 벌면서 이제 했고 그 초기에 이제 주주들의 대단한 성원이 있었다면 HLB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자금 조달을 해서 이 리보세린에 관련되는 개발 과정을 하면서 나머지들도 구축하고 이제 그 방점을 이룰 수 있는 게 리보세린 감내리주만 간암의 허가 여부다. 이렇게 좀 구별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보면 HLB가 처음부터 끝까지 M&A로 이루어진 기업도 이거는 진양권 회장의 뭐 양력이 뭐 이 부분을 반영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원 출신으로 경영 컨설팅을 기반하다가 이제 시장에 이제 이 HLB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제 국제전공이거든요. 대구 쪽에 있는 스탠레스 사업하다가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서 상장 폐지 사유가 나왔다가 이 경영 정상화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있다가 이제 라이프 코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마치 셀트리온이 ORCam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조금 이제 뭐 고만고만한데 부실한 회사를 통해서 이제 상장한 거는 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코드 인터내셔널이 이제 이노지디엔에서 이제 이 HLB 이 과정에서 이제 진양군 회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노지디엔의 어떤 BW 이 10억 원을 인수하면서 이제 현재 HLB를 만들었는데 뭐 진양원자뿐만 아니라 진 회장의 동생인 진양우 씨가 체제주로 있던 하이셀은 지금도 있어요. 한성 그린텍이라고 여기가 이제 현대 라이프 보트 요게 이제 HLB죠. 글자만 보면 400억 인수하고 이제 라이프 보트를 현물 출자한다는 말은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이제 맡기고 이노엔 주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이제 하이셀의 계열사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이셀도 팔고 이제 HLB 쪽에 거의 이제 올인하는 형태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도합 지분이 8.9였다가 이제 그 뒤에 하이셀이 아니라 이제 HLB를 중심으로 하고 이제 바이오가 이제 그 뒤에 인연이 되어서 그 당시 GDN이 투자한 이제 지분 가치가 엘레바 쪽에 있어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투자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지분을 계속 확보하다가 이제 바이오로 이제 주종이 바뀐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는 M&A의 어떤 뭐 테크닉이 여러 뭐 필요한 부분 최대한 뭐 돈이 안 들어가는 쪽에 어떤 그 역량을 하기 위해서 상장사도 인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 매잔이라든지 수합 방식을 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이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이걸 하면 이게 거의 8천억 정도 되지요. 이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 그러니까 또 이제 M&A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직 재무적 선순환 사이클을 갖추기 전이다. 이거는 이제 신약이 성공해서 상업화되면 이 부분들은 퀀텀 점프로 이제 반영이 될 거고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재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제 M&A를 극복하려고 뭐 FA라든지 했는데 엔데믹이 되면서 큰 효과는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신약 허가를 받아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실적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어떤 퀀텀 점프를 노리는 뭐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오늘 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어제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다시 줄었다가 오늘은 지금 이제 200만 주 지금 넘었거든요. 거래가 뭐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계속 좀 터지는 거래가 고점의 어떤 그 손절매 물량들이 저점 매수의 어떤 신규 매수와 더불어서 교환이 계속 일어나야 장기적으로 또 나중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보나치 라인에서는 65,000원대 위로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올려놓느냐 정상적인 가격 구간이 이제 그 가격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그제는 좀 거래 좀 줄였습니다만 오늘 다시 일단 큰 거래는 아닙니다만 어제보다 거래가 늘면서 그 다음에 순환매가 이제 테라피틱스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HLB도 같이 이제 옷장에 힘을 내면서 올라오는 모습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어제는 3만 주대였는데 오늘 20만 주 넘게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창구창으로도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인지 뭐 신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JP모건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일단 양봉 흐름들을 양봉을 이렇게 5% 이상장의 기준봉을 제대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일단 뭐 긍정적인 어떤 반등 흐름들이 일단은 한가 이후에 계속 일단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65,000원 정도 위까지 하면 이제 거의 이제 갭을 어느 정도 메꾸고 테라피틱스는 이미 이제 갭을 메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 안에 동영상 아래 이제 링크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